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네, 올해 패션 트렌드로 크게 두 가지가 부상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 이슈 토크 시간에 찾아봤던 시즌리스 그리고 또 하나는 젠더리스라고 합니다. 요즘 뭐가 없는 게 유행인 듯한데 어쨌든 젠더리스는 말 그대로 성별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젠더 뉴트럴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패션에서 불고 있는 젠더리스 트렌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요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젠더 갈등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슈 토크의 주제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네. 세 명이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젠더리스를 딱 쳐보니까 네. 군화를 신은 여성, 귀걸이를 한 남성 등과 같이 남녀 모두 성의 구분이나 연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문화는 최근이 아니라 한 뭐 10여 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세계사적 문화, 세계사적 문화를 먼저 보면 1968년이 굉장히 획기적인 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히피 문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프랑스에서 말하는 히피 혁명, 그게 196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타났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여성 해방 이런 그 개념이에요. 아까 그 설명했던 장화 신은 군화를 신은 여성의 모습이라든지 남성이 머리를 기른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거기서 태동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 이제 여러 스트리트 언더그라운드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네. 그게 지금 2020년, 2010년대 이후에는 이게 스트리트 문화가 된 거예요. 주력 스트리트 문화가. 그래서 이 젠더리스라는 개념은 어쨌든 스트리트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도 돼요. 되게 새로운 시각 같아요. 젠더리스를 스트리트와 같다고. 아니 근데 할 수도 참고로 있구나. 뭐 사람이 작지만 보통 진행자가 이렇게 하면 좀 멈춰주든가 한번 쳐다봐 주세요. 네. 고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집권을 갖고 있으니까 짜증나 죽겠어. 편집권이 저한테 있었으면 그냥 난 다 통입니다. 잘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밖에 안 나와요. 재밌겠다. 아무튼 뭐 역사는 그렇고. 최근 이게 사실 뭐 국내에서 최근에 젠더리스가 좀 부각되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뭘까? 90년대 중반쯤에 뭐가 아니라 김원준 네, 치마 패션. 김원준이 치마 패션을 해서 이제 선풍적인 네. 인기를 좀 끌었잖아요. 그렇죠. 스코틀랜드처럼. 뭐 남자들이 많이 따라하진 않았지만 그걸 따라하는 그 패션을 따라하는 그 압구정 페피가 있었죠.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무렵에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서울 모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신촌에 있는 거기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여성분이셨는데 젊으셨어요. 늘 군복 패션을 입고 오셨어요. 여성분이 카고 바지에 이 카키색 쫄티. 그러니까 이 바디라인이 90년대 바디라인이 중반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 오렌지족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군복 바지에 그렇게 짧은 쇼커트에 그러니까. 그런 패션을 하셨어요. 이것도 뭐 젠더리스에 좀 부합하는 패션 아닙니까? 그렇죠. X세대 패션이라고. 그게 X세대 패션이 국내에서는 좀 시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갇혀 있던 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 X세대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개념이죠. X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게 그때 당시는 와 대단했지만 지금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남자들이 귀걸이하면 막 선생님이 귀 잡아 당겨가지고 찢어버렸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젠더리스의 대표적인 또 스포츠 아웃도어 아이템이 또 레깅스잖아요. 이 레깅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아웃도어 스포츠 쪽의 3분기 실적, 9월 말까지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시즌인데, 이거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젠더리스 패션에 레깅스도 들어갑니까? 남자 여자 다 레깅스를 충분히 사용하니까 저는 젠더리스 아이템이다. 남자도 레깅스를 입으니까. 광의로 확대를 하면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효성 TNC가 최근에 주가가 15% 급등을 했어요. 3분기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예상하고 굉장히 좀 사모하고 폴리에스터 있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업계 기획 MD들의 전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젠더리스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너무 확장적인 개념.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이 봤을 때는 젠더리스 이 패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 B급 인생 저는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는 X세대를 90년대의 초중반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외국 아까 얘기했던 68년 이후의 세대를 X세대라고 보는 거예요. 외국은. 그래서 그 말콤 X라는 개념이 나온 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게 X 모른다라는 개념의 X 세대. 그러니까 그게 68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인 거예요. 외국에서는. 68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968년. 제가 78년생인데요. 어쨌든 그게 참고하다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문화가 30년이나 늦은 나라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그게 젊은 세대들이 폭발하는 그게 이제 힙합이고 락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젠더리스 패션 그게 그때 나타났다는 게 이제 그때도 후디 여기 스니커즈 그다음에 여기 로고 빅 로고 사이즈의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아노락 아니 그러니까 그 젠더리스라는 개념이 사실 뭐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지 않고 군화를 신고 남자들이 뭐 레깅스 아니면 뭐 치마 비스무리한 이런 거를 입는 이 문화가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시각이야라는 거죠.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 없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남자가 이렇게 하이힐 신고 돌아다니면 정말 못 볼 것 같은데. 그건 나도 못 봐요. 아니 이게 너무 같은 편을 하면 어떻게? 지난번부터 계속 이 단어에 집중하는데 문화로 보자고요. 문화로 그냥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B급 인생은 이 문화가 반대급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젠더 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하니까 젠더 뉴트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반대급부로 여성이 일부러 이렇게 간다. 이건 레디컬해. 이게 급진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자로 옮겨가면 그런 급진적인 레디컬의 소문화와 젠더 뉴트럴이라고 하는 중성적인 그러니까 중간지대에서 모일 수 있는 남녀가 그 문화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문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싫다 좋다 아니면 난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니까.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젠더 뉴트럴로 보면 이거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화시는 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내가 예전에 생각이 그래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에디 형은 별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별로 상당하는 편이 아니어서 음. 패션으로 걸치는 아이템으로서는 괜찮지만 그게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저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녀의 성 정체성 누구나 뭐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차치하고 이런 패션을 좋아해서 내가 그 패션 스타일 아니면 패션 트렌드를 좀 뭐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선에서 그거는 정말 어울리는 절대적인- 선에서 네. 뭐 남성이 여성 스타일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에도 저는 늘 찬성합니다. 그럼요. 저희 집 사람도 제 거 많이 입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스타일이니까 선택의 문제. 아니 그 뭐 이 젠더리스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남자 연예인들이 이 V넥 스웨터 네. 스웨터라 그러나 니트티 뭐 이런 스타일 엄청 했잖아요. 이 명치 끝까지 내려오는. 네네네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저는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죠. 게이 아닌 이상에 이런 거 입을 리가 없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뭐 덧붙일 얘기 있습니까? 아니, 오늘도 사놓고 가서. 이번 시간 뜬다 안 뜬다인데 요거 뭐 짧게 가죠. 뭐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이번 주 뜬다 안 뜬다 브랜드는 뭡니까? 네, 이번 주 뜬다 안 뜬다는 오랜만에 신규 브랜드를 준비했습니다. LF가 얼마 전 트래디셔널 캐주얼 헤지스의 영라인인 피즈를 독립 별도 브랜드로 전개한다고 발표했어요. 피즈는 지금까지 유명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
다들 아시죠? 강영욱 씨를 비롯해서 I Hate Monday, 페넥 등 MZ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성공적으로 거두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별도 브랜드로 전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뜰지 안 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F에서 전개하는 피즈가 맞나요? 그쵸, 피즈. 피즈. 이게 지금 런칭이 된 상태입니까? 그쵸. 지금 막 이번 시즌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헤지스의 영라인이잖아요, 그죠? 헤지스를 보면은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의 메인 타겟을 갖고 있는 그래요? 그래요? 뭐 하지 않나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얘기해봐요. 아니 근데 그러냐고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한 4, 50대인데. 진짜는. 헤지스가. 제가 지금 피즈를 찾아보니까 자이언트 피즈 로고 맨투맨 티셔츠 이렇게 좀 나오네요. 강아지 그림이 강아지 그림. 그 제가 이 헬멧을 쓰고 헤지스가 원래 강아지 로고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영욱인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영라인을 위해서 강영욱이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젊은 브랜드들하고 그 콜라보레이션 한 거고 피즈만을 위해서 헤지스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헤지스의 별도 라인이었는데 이 브랜드로 이제 뭐 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승격이 좋네요. 별도 브랜드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럼 요 타깃은 젊은 세대들이 되는 거고 MZ 세대. MZ 세대가 이 헤지스의 별도 라인으로 생성된 브랜드를 과연 입을 것인가? 그렇죠. 요게 관건인데 우리 저 유통 전문가 에디 형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산다 트렌드가 있으니까 뭐 로고 플레이나 뭐 타겟 광고 모델은 적절하다고 보긴 하는데 LF의 헤지스가 영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관심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아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이쁜데? 괜찮은데? 제품 나온 거 몇 가지만 놓고 오면 요즘 세대들 젊은 애들이 이 피즈는 브랜드 타겟이 몇 살이에요? MZ 세대라니까. MZ 세대는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20대, 30대, 40대까지? 40살까지. 살까지. 40대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40살? 나는 이미 살까지. 타겟이 아닌 거구나. 제 타겟이. 그렇군요. 20대부터 40살. 아니 근데 LF의 강점이 유통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온라인 이제 유통. 뭐 크게 넓게 보면 일단은 그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온라인화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화를 하려면 PB 상품들이 다양하고 주력 PB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고 이걸 과거 방식으로 유통을 몇 개 가지고 할래 상품을 뭘로 할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솔직히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헤지스가 너무 런칭한 지 20년이 돼서 노후화됐어요.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 젊은 20, 30대들은 헤지스를 사지 않아요. 헬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죠. 지금 빈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런칭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같이 늙어가서 얘네는 한 5년 전부터 꾸준히 20대 타겟으로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그것도. 아니 근데 오늘이야 사실 이 됐는데. 피즈도 뭐 뜬다 안 뜬다 궁금하지만 방금 우리 삐끔 선생 말씀하셨던 이 헤지스나 뭐 빈폴이나 이렇게 좀 그 오래된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은 그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코롱 스포츠도 굉장히 젊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투자해서 BI까지 바꿨어요.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뭐 겨우 요즘에 공효진을 모델로 써가지고 좀 젊어 보이게 하는데 비용 대비 그게 맞는지 새롭게 런칭을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는 없는데 코롱 스포츠는 올해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은 고무적일 거예요. 어쨌든 하락세가 멈췄고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한 기저효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락세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내부적으로는 막 고무적일 거예요.
사실 그 오래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타파하고 새롭게 전환한 그 브랜드가 필라 아닙니까? 필라 정도가 대표죠.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필라의 이 성공 포인트, 이 전환의 성공 포인트를 잘 좀 새겨서 좀 노후화된 브랜드들도 좀 오래 롱런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우리가 피즈 이 브랜드 좀 뭐 살릴지 말지 이거를 우리 멤버들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B급 선생부터 어떻습니까? 저는 피지 하나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피즈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렵다. 헤지스를 버린다면 야, 아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네. 가능성이 있지만 헤지스를 살리기 위해서 피지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헤지스의 피즈 이건 안 먹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시네. 얼음물을 벌컥벌컥 드시네. 속이 터지났습니다. 우리 에디 형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 헤지스 라인의 영라인을 굳이 따로 그 포가라에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따로 피즈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도 인지도를 올리는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 저걸. 저는 뭐 안 된다 셋하면 또 좀 그러니까 제가 상품을 좀 봤어요. 내부 쇼핑에서 그 맨투맨 네, 그리고 뭐 시즌 좀 지났지만 반팔 티셔츠 이런 걸 좀 봤는데 굉장히 기본 티셔츠 그리고 좀 심플한 디자인이라 젊은 이들에게 좀 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가격만 좀 내린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뜬다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2대1이고요. 더욱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